안녕하십니까? SJ입니다. 오늘은 조경기사 시험의 핵심인 공간 및 시설물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 설계는 크게 두 가지 축, 즉 공간을 구획하는 것과 그 안에 시설물을 배치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공간 설계의 예시가 있습니다. 기하학적인 식재 배치와 보행 동선, 그리고 주축선을 설정하여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식재 대폭 1.2, 미터 보행로 2.5m와 같은 구체적인 지수는 KDS 343000 기준을 따릅니다. 오른쪽은 시설물 설계입니다. 벤치 하나를 디자인하더라도 인체공학적 치수를 적용해야 하며 등재의 각도나 좌판의 높이, 400mm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재는 반드시 방부 처리를 해야 하고 철제 프레임은 콘크리트 기초에 앙카볼트로 단단히 고정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론적 원리에서부터 실무 기준까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조경 공간을 물리적으로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축에서 바닥, 벽, 천장이라고 부르는 요소들이 외부 공간에서는 기면, 수직면, 피복면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면, 베이스 플레인입니다. 대지, 포장, 잔디, 수면 등이 이에 해당하며 모든 활동이 일어나는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직면, vertical plane입니다. 벽이나 울타리뿐만 아니라 수목의 줄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직면은 시선을 차단하거나 공간을 위호, enclosure하여 아늑함을 주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피복면, overhead plane입니다. 하늘, 처마, 퍼걸러의 캐노피 등이 해당합니다. 햇빛과 비를 조절해주고 머리 위를 덮어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부 공간은 이 세 가지 3차 원적 한정 요소, 스페이스 디바이더의 조합으로 완성됩니다. 공간을 아름답고 기능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형 원리를 정리해 봅시다. 가장 기본은 통일성과 변화의 균형입니다. 화면의 예시처럼 질서 있는 배치 속에 파격적인 요소를 하나 두어 지루함을 없애고 무질서를 방지합니다. 다음은 리듬입니다. 나무를 배치할 때 크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거나 규칙적으로 반복되면 시각적인 리듬감이 생깁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 축 AXS가 있습니다. 축은 공간의 강력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칭을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강조입니다.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 수렴선을 활용하여 시각적 초점, focal point를 형성하는 기법입니다. 설계 시 이러한 원리들을 적절히 활용해야 짜임새 있는 공간이 탄생합니다.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는 D버트 H 비거리와 높이의 비율입니다. 건물의 높이 H와 건물 간의 거리 D에 따라 공간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니다. 첫째, D버트 H가 1보다 작으면 위압감과 폐쇄성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둘째, D버트 H가 1일 때, 즉 45도 각도일 때는 높이와 너비가 같아 균형감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셋째, D버트 H가 2일 때 27도입니다. 이를 친밀한 적도, intimate scale이라고 부릅니다. 공간의 경계가 느껴지면서도 가장 안정적인 느낌을 주며 약 24m 거리에서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한계 거리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D버트 H가 3을 넘어가면 개방감이 커져 위호감이 상실됩니다. 이 수치들은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 따른 심리, 즉 행태 심리입니다. 중앙의 녹색원을 보시면 친밀한 거리는 45cm 이내로 가족이나 연인 간의 거리입니다. 그 바깥의 45에서 360cm는 업무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거리입니다. 360cm 이상은 연설이나 강의가 이루어지는 공적 거리 별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하단 박스에 있는 오스카 뉴먼의 방어 공간, Defensible Space 이론입니다. 물리적 디자인을 통해 영역성, Territoriality를 강화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현대 조경 설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바로 게슈탈트 이론입니다. 조경에서 식재 패턴이나 포장 디자인을 할 때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첫째, 근접성, Proximity입니다. 가까이 배치된 요소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됩니다. 둘째, 유사성, Similarity입니다. 사각형은 사각형끼리, 원형은 원형끼리 비슷한 형태를 가진 요소들끼리 그룹으로 묶여 보입니다. 셋째, 폐쇄성, Closure입니다. 불완전한 형태라도 우리 뇌는 이를 완전한 형태로 채워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연속성, Continuity입니다. 점들이 매끄러운 선이나 곡선을 따라 배열되면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포장 디자인에 적용하면 시각적 질서와 통일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설물 설계의 구체적인 재료 특성을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 재료는 목재, 석재, 금속입니다. 목재 우드는 자연 친화적이지만 부패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KSF1519 기준에 따른 방부 처리가 필수입니다. 석재, 스톤은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특히 구조체 압축 강도가 500kg/cm3 이상이어야 하며 흡수율은 5% 이하여야 동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속인 미탈은 강도가 높지만 부식이 문제입니다. 도장이나 도금 혹은 스테인리스 스틸 STS를 사용해야 하며 서로 다른 금속이 닿으면 부식되는 이종 금속 간 전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도면 표기 시 강판은 STS, PL, 두께는 THK로 표기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휴게 시설물의 대표격인 벤치와 파고라 설계입니다. 벤치의 배치는 전망이 좋고 배수가 양호한 곳, 그리고 동선이 모이는 결절점이 좋습니다. 설계 치수를 보면 좌판의 높이는 34에서 46cm가 표준입니다. 이 높이가 앉았을 때 가장 편안합니다. 파고라는 그늘을 제공하는 시설로 등나무 같은 덩굴 식물을 올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높이는 GL 지방고 기준 2500mm 정도를 확보합니다. 여기서 디자인 팁 하나 드리자면 벤치를 배치할 때 소시오페탈, 사회적 구심적 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 마주보게 하여 사회적 접촉을 유도하는 배치 방식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놀이시설물 설계입니다. 미끄럼틀과 같은 시설물은 북향 N 또는 동향 E로 배치해야 합니다. 여름철에 스테인리스판이 과열되어 화상을 입거나 눈부심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미끄럼틀의 경사는 30에서 35도가 적당합니다. 안전기준에 따라 바닥에는 모래나 탄성 포장 같은 충격 흡수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 주변에는 충분한 안전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와 주차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차폐 식재를 하여 격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같은 운동시설물 설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위입니다. 구기 종목 코트의 장축은 반드시 남북 NS 방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운동 중 태양에 의한 눈부심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배치 시에는 소음 발생을 고려하여 주거지와 이격시키거나 완충 녹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우천 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표면 배수 구배를 0.5에서2% 정도 두어 원활한 배수를 유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걷는 길, 포장과 계단 설계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공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계단을 설계할 때 ER 플러스 T는 60에서 65cm 공식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R은 철판 높이, T는 디딤판 너비입니다. 성인 보폭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보행로의 폭도 중요합니다. 1인이 통행하기 위한 최소 폭은 60에서 70cm입니다. 휠체어가 교행하려면 최소 1.5m 이상의 폭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가 원칙이며 권장사항은 18분의 1로 더 완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핵심 기준입니다. 경사면을 처리하는 옹벽과 휴게 기능을 겸하는 앉은벽입니다. 위쪽 그림의 앉은벽, 시트월은 높이를 34에서 46cm로 하여 벤치 역할을 겸하게 합니다. 이때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녹지면보다 벽을 5cm 정도 높게 마감하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아래쪽 옹벽, 리테이닝 월은 구조적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옹벽 뒤쪽에는 반드시 잡석으로 뒷채움을 하고 배수구를 설치하여 수압을 낮춰야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옹벽은 경사면 안정화라는 기능과 휴게라는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조물입니다. 공간의 질을 높여주는 수경시설과 조명입니다. 왼쪽의 수경시설, 분수, 벽천, 연못 등 공기를 냉각시키고 시각적 초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떨어지는 물소리는 주변 소음을 가려주는 마스킹 효과가 있어 도심지 공원에 유용합니다. 오른쪽 조명시설을 보시죠. 보안등은 안전과 방범이 주목적입니다. 수목등은 나무를 비춰 경관을 연출합니다. 볼라드는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 눈부심을 방지하면서 보행동선을 유도하고 차량 진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수치들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장은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간에 가장 친밀한 D/HB는 2의 27도입니다. 둘째, 계단 설계 공식은 ER 플러스 T는 60에서 65cm입니다. 셋째, 벤치와 앉은 벽의 적정 높이는 34에서 46cm입니다. 넷째, 미끄럼틀의 배치는 북향 또는 동향입니다. 다섯째, 1인 보행폭은 60에서 70cm입니다. 여섯째, 장애인 경사로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입니다. 일곱째, 운동시설의 축 배치는 남북 NS 방향입니다. 이 수치들은 실무와 시험 모두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조경 설계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의 질서를 수립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행위를 담아내며 이를 지원하는 시설물을 배치하는 통합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살펴본 다양한 치수와 기준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시작점입니다. 기능적으로 안전하면서도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조경가의 역할입니다. 이상으로 공간 설계 및 시설물 설계 핵심 요약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